안녕하세요. 정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서와 계약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법은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맺을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모든 형태의 합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합니다. 계약서의 필수 요소는요, 유효한 계약을 위해서는 합의, 고려사항, 당사자 간의 의사능력, 합법적 목적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또한 모든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조지아주에서의 계약법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룹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구매하거나 아마존에서 제품 배송을 요청하는 것도 모두 계약의 일부죠. 자녀들에게 집안일을 하고 용돈을 주는 것도 어찌 보면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은 이렇게 사람들 간의 합의로 발생하고요. 금전적 요소가 없이도 모든 거래를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유효성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법정에서 증명하는 것은 이 관련돼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조지아주에서는 모든 합의 서면으로 작성되었든 이메일이나 문자로 암시되었든 하며 구두로 이루어졌든 간에 이 모든 것을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면 계약은 법정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죠.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요, 어떤 텀들, 어떠한 조건들이 들어가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요,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음된 대화를 통한 구두 계약은 법적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조지아 법에 따르면요, 대화에 참여한 쪽 당사자만의 한쪽만 동의를 한다면 녹음하는 것이 충분하며 다른 쪽에 녹음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조지아주에서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정에서 계약 분쟁 시 유용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계약서에서 어떠한 계약들은 구두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계약, 그리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요구하는 계약, 그리고 결혼도 계약이죠. 결혼에 관련된 약속 등 특정 유형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에서는 때때로 공증인의 서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셋이 크거나 큰 가치의 자산이 관련된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구두 계약이 녹음되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사는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통해 계약의 존재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록되지 않은 전화 통화에서 예를 들면 핸디맨을 고용하고자 해서 전화를 통했을 때 핸디맨과의 전화에서 서로 간의 집안에 무엇인가를 고치도록 합의하신다고 가정해 보고 이후에 핸디맨이 월요일에 오셨을 때 요금이 얼마였는가요? 라는 질문에 특정 금액을 말한다면 이 교환은 이 계약이 합의됐다고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범죄 활동과 관련된 계약은 전면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약이나 불법적인 일을 요구하는 이런 합의는 법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고요. 언제든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계약은 자동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이죠. 계약에 서명할 수 있지만요. 법적으로 언제든지 그 계약에서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구속력을 가지려면 미성년자 대신 미성년자의 부모나 리걸 가디언들이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만약에 상대방 중에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거나 어떠한 자극을 줘서 아니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면서 언더 인플루언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 계약이 무효다라는 것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증하시는 것은 계약이 무효다라고 주장하시는 쪽에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계약의 유효 기간은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지만 필히 계약서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약서에 기입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severability clause라고 해서 조지아주에서는 계약 특정 조항이 무효로 판정될 수 있지만 한 조항이 무효로 판정될 수 있지만 나머지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리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판사가 하나의 조항을 무효화하더라도 전체 계약을 무효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약법의 이 복잡한 부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서는요, 계약서에 이 severability clause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서 이 조항을 넣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계약과 선물 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약은 contract이라고 하고요, 선물은 gift라고 하죠. 계약과 선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계약은 대가가 있고 고려사항이 있는데 선물은 고려사항이 있다라 하더라도 대가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로의 계약의 집행됨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불만이라도 지급한다면 이것은 계약이라 간주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아무런 대가가 없이 그냥 무상으로 지급됐을 경우에, 아니면 또 고려사항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것들은 선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약은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며 이제 고려사항이 필요하고요. 선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으로 제공되고요. 특별히 고려사항이 필요 없습니다. 선물은 의사의 명확한 표시, 선물의 전달, 그리고 선물의 수락이 필요하죠. 이런 요소가 충족할 때만 선물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계약이라고 주장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대가가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고려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나마 조지아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계약서는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경제를 이루는 근간은 계약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서로가 이제 노트를만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간단한 텀이라도 적어서 각 당사자의 서면을 꼭 받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당사자가 약식으로 만든 서류를 이거를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서류를 할 작업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저를 포함한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진행하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